우주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는 검증이 어려운 것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도 조건적으로도 또 기자재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주와 같은 환경을 갖추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 인간의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특수 장치를 사용하면 지구상에서도 우주 공간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토픽에서는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은 못 해드리지만 여러분의 의견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꼭 코멘트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주를 유영하러 한번 떠나볼까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5년 3월, 소련의 우주비행사 알렉세이 레오노프는 역사상 최초로 우주유영을 실시한 사람입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최초 유영이 계속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하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브루스 맥캔들레스입니다. 그는 생명줄 없이 우주 공간을 벗어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주 공간을 항행한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되었습니다. 33년 전 맥캔들레스는 우주 공간의 이동이나 자세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특수장치를 장착하고 우주선을 빠져나왔고 거기에서 98m 떨어진 곳까지 자유롭게 유영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일체의 안전장치나 교신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완벽한 선해 활동이었습니다. 그가 우주 공간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유인기동 유닛인 MMU인데요. 이는 독립형 추진장치로 액체 질소로 움직이며 무게 140kg의 자주식 배낭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MMU에는 35mm 필름 카메라와 우주비행사가 발을 사용하여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매니플레이터 기부 구속 장치인 MFR이 장비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MMU는 우주비행사에게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었는데요. 하지만 우주를 맨몸으로 유영하던 우주비행사에게 더한 위험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주를 유영하는 첫 순간부터 우주비행사에게 주요한 적이 되는 것은 바로 우주 쓰레기입니다. 지상 300km의 주의 궤도 속도는 초속 약 7.7km이며 이는 탄환의 10배가 넘는 속도인데요. 우주 공간에서는 아무리 작은 물체라 해도 이런 속도로 인간이 무언가와 충돌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겠네요. 전문가에 따르면 우주복은 조금이라도 손상되거나 구멍이 나기만 해도 기밀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우주비행사가 질식하여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STS-37의 아틀란티스 비행 중 한 우주비행사의 글러브에 작은 금속 막대기가 박힌 사건입니다. 다행히 그 금속 막대는 꽂힌 채 그대로 방치되어 구멍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누출이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우주 항해학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미 우주선의 외장이나 외층이 온전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바로 특수한 방 안에서 우주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을 재현한 것인데요. 1965년에 기압환경조절실에서 열린 실험 도중 지원자 한 명의 우주복이 허용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그는 한동안 거의 진공 상태에 노출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가 거기서 의식을 잃지 않고 버틴 시간은 겨우 14초였습니다. 1971년에는 비극적이고도 교훈적인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소유스 11호의 재진입 캡슐을 통해 지구로 귀환한 3명의 우주 비행사가 기밀 누출에 의해 질식사한 것입니다. 원인은 우주선이 분리될 때의 결합 볼트 폭파가 예정보다 빨리 일어난 것 때문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밸브가 너무 빨리 열려 기밀 누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약 우주에서 기밀 유출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몇몇 문제들은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납니다. 처음 일어나는 일 중 하나는 주위의 정상적인 기압이 사라지면서 폐와 소화관을 채우고 있던 기체가 급속히 팽창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폐가 파열되거나 순환기로 기포가 들어오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기압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또 다른 사태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점막 표면과 각막에 있는 수분이 한꺼번에 끓으며 증발하게 됩니다. 근육이나 다른 연질 조직의 수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육이나 연질 조직이 급격히 부풀게 되죠. 하지만 증기압력은 피부를 터뜨리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증발 현상으로 인해 인간의 몸이 터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모세혈관 파열과 미세혈종을 일으키게 되고요. 단 몇 초 만에 혈액에 녹아있던 질소가 기화하기 시작하고 기포가 발생합니다. 이는 잠수사들에게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감압증, 잠압병 등으로 불리는 것인데 이로 인해 몸의 저림과 통증, 현기증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강렬한 태양 자외선을 받게 되므로 무방비 상태에서 피부가 화상을 입게 되죠. 참고로 공기나 다른 열 전도체가 주위에 없다고 해서 몸이 급격히 냉각되지는 않습니다. 예외라고 하면 증발하는 수분에 의해 순식간에 냉각되는 눈이나 비강, 구강 쪽이겠죠. 하지만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 동사한다는 것은 주위에 기압이 없는 탓에 생기는 문제가 원인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에 비하면 별로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기압이 없는 상태에서는 폐에서 정상적인 산소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산소는 혈액 중의 산소 농도를 급속히 저하시키며 혈액에서 폐포로 역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산소증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 아마 10초 정도는 의식을 유지한 채로 살아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내에 구조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시간을 맞추지 못한다면 기회는 더 이상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뒤 혈액이 비등하기 시작할 정도로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심장이 멈춰버릴 것입니다. 낙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우주 공간에서 1분 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 이후 산소 결핍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인데 모든 일은 훨씬 더 빨리 진행됩니다. 고막이 터지고 안구는 튀어나오게 될 것이고요. 많은 손상과 뇌혈관의 파열에 의해서 처음 몇 초 만에 의식을 잃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 우주 유영과 관련한 불행한 사고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주공학 개발자들은 선해 활동의 필요성을 줄이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원격 조작 로봇 개발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셨나요? 잠자기 전에는 꼭 이 닫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주복을 입지 않은 채 우주 공간에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